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쉬는 날인데 또 개천절 기념을 위해서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대단히 말 그대로 다른 대한민국 국민보다 차별성 있는 분들이 다 오셨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개천절인데요. 개천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개천절 딱 쳐가지고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당군 할아버지하고 옆에 곰하고 호랑이 한 마리 뜹니다. 그게 이제 개천절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나라를 개국한 날인데도 이렇게 말 그대로 대통령도 오지 않는 행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상한 행사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천 마리산 거기에 당군이 직접 쌓았던 단도 한 3, 4년 동안 철조망을 쳐가지고 공개를 안 하다가 여론이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강화도 마리산 올라가시면 참선단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압박을 안 줬으면 끝까지 아마 철조망을 쳐놔놓고 보호라는 이름하에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공개를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말로는 이제 보호라는데 솔직히 실무자들 통해서 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본다면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시설물 중에 하나고 국보로 하려면 그걸 제일 먼저 국보 보물로 쳐가지고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더라도 그걸 제일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왜 사적이라는 이름하에 저렇게 또 방치를 해왔고 그것도 이제 철조망을 쳐가지고 약 3, 4년 동안 왜 가둬놨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앞에서는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시설물을 자꾸 시민들이 와서 파괴하기 때문에 그냥 철조망을 쳐놨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종교 문제 때문에 철조망을 쳐놨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철조망을 쳐놓기를 원한다고 해요. 공개를 안 하고 미신, 무당 샤머니즘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야 된다.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인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의식으로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망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국인이 됩니까? 껍데기만 한국인이고 정신은 딴 거 우리 시설 우리 역사 문화를 부정한다. 내가 믿는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구려의 발해 역사 중국에서 가져갔다고요? 그거는 옛날 10년, 20년 전 소리입니다. 지금 동북공정 다 마무리돼 가지고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책으로 찍어내고 전 세계 모든 지도, 인터넷이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그 논리대로 다 바꾸는데 결론이 뭐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사가 중국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 아닙니다. 지금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우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역사에서는 중국의 속국사, 식민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뭐냐? 중국의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땅이라고 아예 중국 땅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뭐고 있느냐? 손은 안 대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논리가 동북공정의 논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그냥 눈 뜬 채 역사가 다 뺏기고 북한 땅은 공식적으로 고대사의 중국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씨름 그늘뛰기 널뛰기 전부 다 추석 한복 김치 10년 전에 중국의 문화유산을 등재 다 끝났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거라 생각하죠. 세상은 우리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외교를 해야 되고 우리의 논리가 있으면 우리가 역사에 있으면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개천절이 방치된 것처럼 우리 역사 김치 한복 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거라 하죠. 국민들이 우리 거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학자들도 안 지켜. 판소리 가야금 걷는 거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 등재됐는데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따지도 안 해. 판소리 영화 잘하면 됩니까? 트로트 노래 트롯만 잘 부르면 돼요. 판소리 빼가지고 그게 우리 문화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는 아예 궁극적으로 중국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로 등재가 되어버리면 세계의 문화유산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중국의 모든 문화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무관심한 사이에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모든 논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돈을 쏟아야 될 대상도 아닌데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남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독도요. 독도 여기 운동하시는 분 계시죠? 독도 우리 거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에. 일본의 외무성 자료 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일본의 외무성 자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모든 논리를 준비 다 해놨습니다. 국제법까지 다 들이대가지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논리까지 한국에서 아니다 하는 논리에 반박 논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외무성 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한국 독도 들어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냥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나라만 있으면 좋죠. 해외에 다 전 세계에 삽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외교존으로 가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가가지고 독도를 자기들 영토로 간다는 쪽으로 전략을 다 세우고 과거에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로서 찌그락찌그락 하겠지. 한국하고 자존심 대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본의 교과서의 95% 이상이 독도는 일본 땅으로 다 표기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냐? 전 국민이, 일본의 전 국민이 이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뭐 잘 살고 배부르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가지고 계속 보존하고 나간 이 세계, 이게 대해서 그러려면 역사, 문화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 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중국, 일본에서 우리 역사, 문화 좋은 거는 지금 다 자기들 거로 돌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지 몸은 한국인인데 정신은 딴 데 가가지고 마리산 저거는 뭐냐? 무당시설이다. 철조망을 쳐놔야 된다. 철조망 걷으면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철조망 걷으면 저 떨어져요 선거에. 이게 이쪽 사는 정치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인천 광화 이쪽에 도대체 여기는 저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역사에 대한 시설물이 살아있는 시설물이 있는데도 왜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까? 진짜 욕심이 있다면 어때요? 이쪽에 인천 강화에 있는 사람들 이 양반들 다 들고 나가지고 마리산 참성단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이 나와야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개천절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면요. 개천절은 말 그대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국절이죠. 지금 건국절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여기서 손들어 보면 또 싸울까 싶어서 손 못 들어. 예?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습니까? 이게 딱 이 문제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제까지 형님 동생인데도 요거 딱 들어가면 그날부터 왼수가 돼가지고 싸워요. 1919년 손 들고 1948년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어. 예? 그런데 개천절은 그럼 뭐냐 말이죠. 개천절. 지금 우리가 이념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념 전쟁 해가지고 얼마나 서로 쳐 죽였습니까? 1950년. 사상이 다르다는 이름하에 서로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총을 대가지고 그렇게 죽이나 안 놓고 지금 또 와가지고 1919년, 1948년 가지고 말이지 민족을 갈라놓고 정치인들이 그 꼬라지가 그래요. 그럼 개천절은 뭐냐 말이야. 개천절이 있으면 모든 건국절 문제가 끝날 문제인데 자기들부터가 개천절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요걸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습니까? 갈라놓습니다. 의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건국절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싸우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매년 지금 10월 3일, 양력 10월 3일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는 개천절은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천과 10월 3일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이쪽에 계신 분이 그래요. 야, 우리 이쪽에는 인천은 강의할 때 앞에 모든 간단하게 하고 모든 거 다 없애버리게 할 테니까 강의만 많이 해달라고. 강의만. 이렇게 어렵게 온 자리인데 식순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 만들지 말고 앞에 있는 행사 다 처리해버리고 빨리 끝내버리고 강의만 진득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역사식을 좀 갖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 3일은 잘 아셔야 될 것이 나철 아시죠? 대종교의 나철을
이제 대종사 1909년 1월 15일 날 이제 당군기를 준공한 이후 10월 3일을 이제 경질이래가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0월 3일 날 이제 기념 행사를 계속 해왔죠. 임시정부에서. 그러면서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가 공포돼 가지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이 됩니다. 원래는 개천절은 음력이죠. 음력 10월 3일이고 그 10월 3일은 당군과 관련된 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개천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느냐? 개천은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웅천왕에 관련된 기록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개천절은 환웅천왕에 관련된 기록이고 10월 3일은 당군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당군조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월 3일을 하든 신시 개천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이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리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동북공정에서 빨리 탈출할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까지는 만족하고 살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한국의 역사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역사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천에 관련된 역사 기록은 여러분들 삼국유사하고 한당국의 삼성기, 신시봉기에 그 관련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뭐죠? 삼국유사. 딱 생각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삼국유사. 지금도 곰과 호랑이 그거죠. 곰과 호랑이. 딱 하면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신화 오늘도 여러분들 개천절 딱 뜨면 금색에 보면 뭐다? 당군 할아버지 옆에 좌우 누가 있다?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학자들이 요즘은 대놓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당군 다 그 신화야. 거짓말이야.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또 누가지요? 김수로 뭐 우리나라 역사에 역대 저항됐잖아요. 보주몽? 그거 다 아래서 태어났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다 가짜야. 거짓말이고. 그리고 역사 공부할 때는 뭐냐? 그 시대는 역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부터 봐야 돼.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볼 필요가 없어.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국의 사학자들이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근국자들을 뭘 하느냐. 신비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래서 태어났다, 머리 태어났다. 그걸 뒤집을 가가지고 가야운동을 제가 많이 하니까 뭘 하느냐. 가야학자들이 하는 말이 앞에 공식적으로 불러내가지고 김수로의 가야를 인정합니까? 아니까 뭔 말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가야학자들이야. 시민들 앞에서 이런 말 해요.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 믿습니까? 요리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아래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도 아래서 태어난 거 안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기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김수로는 가짜다. 흥왕후도 가짜다. 당군도 가짜다. 요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의 정신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사는 뭐 해보면요. 주체적 역사가 없어요. 당군도 가짜라는데. 어? 그러면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에서 배웠던 이만조선. 이만이 우리나라 와서 도망와가지고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돼가지고 고조선을 다스렸다. 정권을 뺏은 놈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으로 도둑놈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 역사학계밖에 없어요. 그 처죽일 놈을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고조선을 통치했다가 이만조선이라는데 그 이만은 도둑놈입니다. 정권 찬탈자예요. 구티탄 놈이에요. 자기를 법표로 준 사람을 어떻습니까? 연나라 사람인데 옹지가 준왕이 어떻습니까? 잘 대해줘가지고 저 변방 수비 책임자까지 맡기니까 1년 뒤에 사람을 끌고 가지고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자리 차지해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란 준왕입니다. 그걸 뺏은 사람이 누구냐? 이만이다. 그런데 준왕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실질적으로 뭐다? 이만조선부터 출발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인데 도둑놈을 천하의 도둑놈을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으로 잡는 이런 역사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잘 나가다가 한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몇 년요? 약 420년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들어서가지고 식민지가 됐다. 그럼 뭡니까 보면 동북공정 맞잖아요, 논리. 한국은 당군도 없다고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부정하는데 학자들도 부정하는데 그럼 뭐냐? 중국 사람 이만이 다스렸고 중국에 낙랑군이 들어와가지고 420년간을 이 나라 땅을 지배했으면 결론은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던 말 한국의 역사는 뭐다? A part of China.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때 역사학계에서 영어의 파트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국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뭐다? 중국의 식민지 역사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책이 맞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이만조선 한사군이 420년 있었으면 우리는 당군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 맞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할 논리가 없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뭐 역사학과 나온 사람부터 지금도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요. 그래서 삼국유사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삼국유사에 곰과 호랑이 나오던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아마 어디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대학 교수들, 어느 뭐 서울대, 고대, 이 양반들이 삼국유사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원래 역사 박사들은 지 아는 분야만 살짝 공부해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안 봐요. 다른 책 볼 시간도 없어. 그런데 남이 한 이야기는 다 따라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련서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안전장치를 딱 해놨어요. 안전장치. 뭔지 압니까? 똑바로 이거 알고 요 책 읽어야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편에 서문에 등장합니다. 기편 서문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 읽어본 사람도 없어. 국사 선생님도 기편 서문 안 읽어봤어.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한자는 많죠. 빡빡하죠. 한자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문에 이련서님이 안전장치를 달았는데 요 삼국유사의 기편을 읽을 때는 요걸 반드시 알고 해라. 뭡니까? 옛날에 성인이 이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리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는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신비로운 이야기 있더라도 그거는 뭐다?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뭐죠 보면요. 누가요? 염제신농씨라든지 소금전씨라든지 요임금이라든지 항고조 유방, 패공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갈 때 뭐다? 뭐 용이 나서 뭐 했다느니 뭐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부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이후의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련서님 요 말을 합니다. 그건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기이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기이가 제 편의 첫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요거 알고 가면 어떻습니까? 삼국유사 게임 곰과 호랑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 못합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 누가 교수가 이야기했다. 그 양반 불러놓고 선생님 삼국유사의 기이편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보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면 돼요. 여기 나옵니다. 전제가. 기이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당군 신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기이는 요 기입니다. 기상하고 아래서 태어났다 뭐에서 태어났다 도저히 못 믿을 같은 이야기. 다 이리 생각하는데 이련서님은 무슨 기이를 썼다? 위에 기이를 썼어요. 벼르 기자. 저 기자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저 기자는 함부로 사람들 민간인한테 역사에 못 씁니다. 기자를 쓰면 어때요? 저는 황제를 뜻해요. 왕이나 황제에게만 붙이는 기록에서 뭐다? 기를 써요. 그러면 이련서님은 뭐죠? 수많은 역사의 소금전시, 태호복기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신기한 기록을 가지고 신기한 기록을 써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 당군도 그렇고 삼국의 역사에도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그런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라? 기이, 제왕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신기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윤색을 했다, 색칠을 했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련서님이 삼국유사 서문에 써놨는데 이 서문을 본 학자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이야기하면 곰과 호랑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짜야, 당구는 가짜야. 요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공부를 더럽게 안 하면 그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아신다면 어때요? 오늘 기편의 이 내용, 기가 저 뜻이라는 거, 제왕의 신비로운 이야기라는 걸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이리 나옵니다. 서문이 나오고, 고조선 나오면서 당군왕금이 나오죠. 그리고 이만조선이 나와요. 고조선 안에 이만조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련서님은 이만의 기록을 쓰긴 썼는데 문제는 뭐다? 고조선에서 정통성을 이어받은 조선이 아니란 뜻이에요. 분리를 해놔버렸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학자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조선이 우리나라에 철기를 가져와 가지고 고조선이 발전했다. 지금도 국사책에 금정교과서에 어떻습니까? 100%가 그렇게 써 있어요. 남은 나라 도둑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 형세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해놨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여기서 고조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비로운 거 처음 듣는 얘기 말하면 여기서 고조선은 뭘 이야기해요? 당군 할아버지의 고조선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련선님은 고려 때 사람이라. 여러분들 이성계의 조선은 조선 때 나왔지 고려 때 안 나왔어. 그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저 고조선은 누구의 고조선 조선하고 이성계의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썼다? 개소리입니다. 이련선이면 고려 때 사람인데 조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랐어. 그럼 뭐라는 겁니까? 옛날의 조선인데 거기에는 뭐라는 겁니까? 당군의 이야기도 있고 당군 이전에 뭐가 있다? 환웅천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황국의 이야기가 있다. 요걸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자, 이련선님은 고려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계의 조선을 몰랐다. 그래서 저 고조선은 뭐다? 원래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만조선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련선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옛날의 기록에 위서에 나오는데 이 위서는 왕침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 다음에 이제 하고 보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 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봐요. 우리나라 이 정신병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엄청나게 읽어 베스트셀러라고. 근데 당군 이야기는 안 읽어. 삼국유사는. 그거 읽으면 아주 교양이 있는 것처럼 어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 교양인이고 우리나라 당군 이야기 읽으면 어떻습니까? 덜 떨어집니까?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내왕이 천재. 옛날에 2000년 전에 당군 황금이 입도 아사달, 도읍지를 아사달에 세우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죠? 개. 자, 개, 국호. 조선이라는 국호를 써가지고 나라를 잃었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국 나오잖아요, 개국. 그죠? 용어 잘 보세요. 1919년이냐, 1918년이냐 싸울 필요 없어. 48년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개국 나오잖아. 공부를 안 하니까 싸워. 공부를 안 하니까. 요거 때문에 서로 펜가지고 또 싸우고 있고. 자, 개국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 그죠? 여고동시, 고라고 쓴 것은 뭐냐면 고려의 3대 이름, 정종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요이기 때문에 원래는 요를 써야 되는데 옛날 왕의 이름을 못 쓰잖아요. 한자에 같은 이름을. 그래서 고자로 돌리가 썼습니다. 그럼 뭐냐? 요임금 때의 당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소, 사람, 날짜까지, 시간대까지 역사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게 신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가 나와? 나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날마다 바람 피워, 제우스는 사고치고,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하느님이 날마다 바람만 피고 돌아다녀, 제우스라는 양반이. 그게 역사에 배울 거에 보면 그게 베스트셀러라. 우리나라 역사에 본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 장소, 날짜까지 명확해가지고 나라 세웠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데도 신화라고 방치해 놓습니다. 쭉 나오죠 보면요. 거기에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나오냐. 자,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중요한 게 뭐다?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나라가 있었는데 신시라는 나라 기록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거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서자인 환웅. 여기 서자는 장자 뭡니까? 쉽게 말하면 첩의 자식 그 뜻 아닙니다. 서자는. 저건 옛날의 용어의 서자라는 것은 지금에 말하는 어떻습니까? 장손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정이라든지 첩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태자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두머리 어떤 뭘 이야기할 때 또 서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환웅이 천하를 뜻을 두고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환웅천왕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밑에 보시면 그 삼위태백을 보고서 가히 홍익인갈 만하라 해가지고 천부인을 줘가지고 아들을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로 와가지고요? 여기는 묘양산이라는데 태백산은 묘양산이죠. 나라를 세운데 그 나라가 뭐다? 신실했고 그분을 뭘 했느냐? 환웅천왕이라 했다. 요리 나옵니다. 당군 이전의 기록까지 나와. 명확하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어때요? 이
환웅천왕이 내려올 때 그 신실한 나라를 다스렸는지까지도 설명까지 나와.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보면 공명병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인간의 360여사를 주관해가지고 다스렸다. 이 나옵니다. 일이 잘 나가다가 이제 어디서 틀어지느냐 하면 요거죠. 이때 뭐점니까 보면 공과 일웅일호가 나와요. 일웅일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자 그대로 한 마리 곰 한 마리 호랑이네. 조선시대 모든 역사서를 찾아다 봐도 일웅일호를 공과 호랑이라고 쓴 역사책에 조선의 수백 권 책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언제요? 광복 후에 한국사 책에 등장하는 것이 공과 호랑이가 나와요. 그 전에 조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500년간 저 책을 다 봤지만도 저기에 일웅일호를 공과 호랑이로 번역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광복 후에 공과 호랑이를 번역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과 호랑이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공과 호랑이, 마늘 쑥이야기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결국은 호랑이는 도망하고 곰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사람이 됐다. 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환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환인도 보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감군, 무리를 이끄는 사람을 인이기 때문에 환국의 뭡니까? 수장자, 지도자를 환인했다는 기록도 여러분들 나중에 환국봉기라는 책이라는 거 오늘 소개만 받고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풍백운사 이야기 쭉 나옵니다. 비구름 바람. 개천절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그죠? 개천절 노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비구름 바람. 당군 할아버지가 뭐 말 그대로 환웅천왕이 도수를 부리는 갑다. 비도 부르고 바람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다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근데 이제 실제 보면 보면 태백일사 사명강경봉기라든지 보면 풍백운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뭐에 보면 조직이에요. 조직의 장. 풍백은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 진상하고 우사는 북에 맞춰 둥글게 춤을 추고 운사는 100명을 칼로 무장시켜 지단 밑에 늘어서서 지켰다 해가지고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비구름 바람은 뭐 어떻습니까? 저 환웅천왕이 당군 할아버지가 도수를 부리가지고 비를 불리고 바람을 불린 줄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현수 기서 같은 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첨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경진이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요 자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요. 첨부인이 뭐예요? 하는데 자, 여기서는 첨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설이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첨부는 바로 첨부경이다. 이는 진짜 말 그대로 뭐다? 정통성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명강경 봉기에 보시면 여기 쭉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첨부는 만세의 법칙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첨부경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태백준운에는 뭐냐면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첨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첨부와 인 도장이라 했는데 태백준운 합변에서는 행촌 이암 선생하고 최영장군하고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관심을 가졌는가 봐요. 첨부인이 뭘까? 최영장군. 그래 누구한테 물었다? 행촌 이암 문화시중한테 수문화시중한테 물어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첨부 하늘부는 뭡니까? 최영장군이 물으니까 왜 보면요. 그때 행촌 이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재 지휘리 한인. 지휘리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 환웅천왕에 보시면 환인의 마지막 환인천왕이 여기 지휘리 나오는데 자, 이 환인이 뭡니까? 서자 환웅에게 명하여 불을 떼어주고 여기서는 불을 뭐냐? 첨부를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고주몽이 자기 아들 찾아왔을 때 뭘 맞춰보죠? 그걸 그러니까 칼 조각에 맞춰보죠. 여기 이제 시키면 부절과 합하다, 부절이다 표현할 때 그 부자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은 그리 부르셨습니다. 불을 떼어주고 대를 봉하며 삼신의 맹주를 주며 이는 서자웅에게 의보를 이렇게 전해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또 해석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첨부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고요. 요게 여러분들 부라는 뜻입니다. 옛날 부. 부가 아니라 옛날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저아가 내 아들일까 딸일까 뭘만큼 하면 된다? 피 뽑든지 머리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검사하면 바로 저놈이 내 놈이냐
이건 다 나오잖아요. 보면 중국에서도 저 미국에서는 아예 그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 아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사 보니까 기거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이야 그리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할 거라. 고준명의 아들이 유리가 찾아야 야, 너 DNA 검사부터 해보자. 피 좀 뽑아라. 머리칼 검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했다? 칼을 쪼개주든지 크호를 쪼개주든지 야, 나중에 올 때 내 찾아올 때 이거 가져와. 그래 맞으면 뭐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요게 부예요. 그 천부를 해석할 때 요렇게 부를 행촌이함성 등 해석했다고. 여기 요렇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런 문화가 있죠 보면요. 저렇게 해가지고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인은 보시면 7분의 환인 천재가 계셨고 이 마지막 지리 환인이 뭐냐면 바로 신시 배달 환웅천왕의 아버지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 볼까요? 다시 앞에 보시면 자 황국의 첫 아버지를 안팎인이 했죠. 이런 환당국의 안팎인이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찬 게 뭐냐? 이 문화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걸 그때로 쓰는 종족이 있습니다. 어떤 종족이냐? 요 나라 사람들입니다. 요 나라에서 때 보면요 자기의 태조를 뭐라느냐? 안팎인이라 불렀어요. 안팎인이라고. 용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란 뜻인데 저런 용어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요 나라에 어떻습니까? 태조를 이야기할 때 야율시 이야기할 때 안팎인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요 나라는 아시다시피 자기들 요사에 뭘 했느냐? 자기 요 나라는 조선의 옛땅에서 유래했다. 요도 어떻습니까? 요 나라도 뭐죠? 고조선의 후예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란전쟁 여러분들 드라마 보셨죠? 그란전쟁. 다 그러면 그 계율이 뭐다? 고조선 종족이에요. 고조선 종족. 그런 기록이 역사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본다면 지금의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가 개국의 역사가 어디로 나온다? 황국, 신시, 조선으로 생각이 돼 있죠. 요걸 하나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들 일본의 역사는 가장 오래된 게 언제인지 압니까? 뭐 신화 빼고 실질적인 역사는 약 2600년 전에 진부대노라 이야기하는 신무천왕의 역사가 일본 세계의 첫 역사예요. 실제로. 자,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었는데 강제적으로 병합을 했는데 자기들 역사는 2600년밖에 안 돼. 근데 조선 사람들은 뭘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당군을 깔고 있어. 4300년 전에. 거기서 또 묻는 게 아니라 삼국유사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 당군 이전에 환웅이 또 나오네? 환웅 이전에 또 황국이 있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쓸 때 뭡니까? 당군까지 목을 잘라가지고 역사책에서 다 적을 해버립니다. 왜? 이만부터 시작해야 조선의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짧아져요. 이제 아시겠죠? 왜 이만을 드러냈느냐? 철기 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만을 드러낸 이유는 뭐죠? 이만부터 해야 일본 역사는 2600년이고 조선 역사는 이만부터 그 뒤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삼국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요, 우리는 지금 삼국유사에 황국, 배달, 신치라는 이렇게 역사 기록이 있는데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할아버지는 환인, 아버지는 환웅, 자식은 누구? 곰이 사람대가 낳은 자식이 누구다? 당군이다. 요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세뇌당했습니다. 응? 세뇌당한 게 어때요? 쉽게 말해 스스로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3.1절 선언문에 우리 역사를 선언해놨습니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을 뭘로 잡았습니까? 황국으로부터 잡아놨죠. 황국으로부터 잡아가지고 어디까지요? 대한민국까지 국가 주권은 개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문서는 뭐죠?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2년 기록에 대한민국이 등장해요. 광복 후에 대한민국이 등장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전에 다 벌써 광복 이전에 어떻습니까? 다 등장했던 용어라. 공식 문서가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1942년에 대한민국이 나오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한민족에서 기성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에 무슨 이만족이 들어서고 낙랑군이 왜 들어와? 우리 역사 아닌데. 그걸 우리나라 역사라고 국사책에 써놨잖아요, 보면. 그런데 임시정부에서는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서 기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떼놈들이 와서 우리 역사 지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출발이 떼놈들이 와서 우리 역사를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게 동북공정이야.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사에 분노 안 합니까?
우리 스스로 분노하고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조수왕 선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호를 다시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호하는데 대한민국을 건립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쭉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왜 저 한국이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왜? 고종께서 대한제국이라는 벌써 쓰잖아요. 대한제국 한국이잖아요. 쓰는데, 나라 망해먹었는데 왜 또 한국을 대한민국에 씁니까? 하니까 그때 조수왕 선생이 답변한 게 이겁니다. 삼국유사의 첫 곡 뒤에 석유 한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화는 광명이고 후세의 광명의 유전이 이에서 발현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다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쓰자고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어때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썼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 거죠. 왜?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보면 망했잖아요. 위세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도 역사의 전통성에 있어서 조수왕 선생이 저걸 이야기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자, 이걸 체크해 두시고요. 그때 1927년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가 나오는데 동광지 구에 보시면 황국이란 뭐냐? 하늘의 빛을 환하다 한다는 게요. 그래서 환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봤다는 환다고기도 돼요. 한당고기가 아니라 역사 연어로 만나면 그 환은 뭐다? 하늘이 비치기 때문에 환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자료요? 1927년 자료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년 동광지 12호에 실린 거 보시면 역사의 맥이 여기 보세요. 황국부터 쭉 나오죠? 여러분들 1927년 자료입니다. 자, 황국, 배달, 신지, 고조선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북이, 그 다음에 동북이 해가지고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요순이 동이족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다? 북부여로 개성되고 고구리 해가 쭉 내가 어디까지? 조선까지 왔다는 기록이 다 맥을 저렇게 학자들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도표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역사 맥락이 1927년 자료 보면 거의 대한민국의 역사 맥이 다 잡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몰랐으니까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아까 이야기처럼 신시하고 환웅천왕의 이야기. 여기는 뭐냐? 당군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역사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풍백우사 이야기했죠. 그것이 뭐냐? 제세위와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린다는 거. 자, 저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뭡니까? 중요한 거. 역사에서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뭐 사고자 하는 세상을 유토피아라잖아요. 유토피아라 하는데 실제 역사의 유토피아를 기록한 내용이 제세위화라는 게 저기 기록에 나와요. 근데 유토피아는 천국도 그렇고 지금 죽어서 가야 되거든.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다 뭐다? 환웅천왕이 와서 저 세계를 열고 쟀다 이겁니다. 저런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게 개천은 뭐냐? 개천은 하늘을 열었다는 표현도 되지만도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돼요. 성인을 보내가지고 환웅을 보내고 당군을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러서 개천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잘 잡아두시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늘을 열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 개천의 의미는 성인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의미도 있고 또 뭐죠? 개국의 의미도 있고 건국의 의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 3일 개천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요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1919년이냐 48년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피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념식 잘 해놔놓고 와놔놓고 어때요? 건국절 뭐 쉽게 말하면 개천절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 1919년 48년 왜 싸워? 우리가 다른 민족입니까? 자, 이렇게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이제 삼신오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나와가지고 이런 기록인데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럼 역사 기록이 있느냐? 역사의 유적이 있느냐? 아시죠? 여러분들 황국, 당군도 좀 못 믿겠는데 당군 이전에 환웅이 있었다는 시대 아니면 환인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실정사기죠. 유물이냐? 유물 다 나왔습니다. 유물. 전 세계에 더 오래된 거 중동에는 더 12,000년 전 더 이상의 어떻습니까? 유적지도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 역사하고 연결되는 데는 여러분들 유적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홍산문화지역 가보시면 만년 때부터 BC 7,000년 지금 저기다 2,500년을 대보시면 됩니다. 약 9,000년 전, 만년 전 문화부터 당군 시대까지의 역사 유적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래요? 저 요서라죠. 요동 옆에 요서. 요서는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부정해가지고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만리장성 방향을 틀면서 저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중국의 역사로 다 편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쭉 나오고 있고, 그때 유적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8,000년 전의 도시입니다. 8,000년 전에 도시를 세웠어요. 실감이 안 나죠? 8,000년 전에 계획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흥룡화에. 중국이 보고 어때요? 지금 가보시면 다 덮어놓고 옥수수 심어놨습니다. 다 덮었어요. 다 덮고, 뭐, 환호 시설이라든지 물 빼는 시설 나오죠. 요 환호. 싹 나오죠. 이게 춘천 중도에서 나왔다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있는데 싹 다 지금 덮어버리고 그냥 땅 다 미어놨습니다. 자, 거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성분들 생각해야 될 거. 귀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귀걸이. 결상인식이라는데 이 귀걸이가 8,000년의 귀걸이가 여기서 나와요. 자, 요래가 액세서리도 나오죠.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나 같으면 용. 자, 여러분, 용으로 말하는 그것도 내몽고 약 5,000년 전에 용이 나왔습니다. 옥입니다. 옥으로 다 깎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산치하고 유화량에 하늘에 제사 지냈던 유적이 다 나옵니다. 요거 보고 중국이 미쳐버려요. 왜? 날마다 공자, 예학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예학이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했는데 없어. 중국의 황하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했는데 홍산문화 발굴하니까 어때요? 하늘에 제사 지나고 모든 공자가 말했던 예학의 문화가 어디 쪽에 있다? 홍산문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중국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저기 집중해가지고 저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다 끌어들인 겁니다. 자, 여기에 동산치 유적이 나왔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이런 거 다 최초의 제사유적이라든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산문화에 자, 저렇게 예학문화,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저런 문화도 저쪽에 다 나왔습니다. 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단사가죠. 하늘의 제천단이죠. 고종황제도 여러분들 서울에 요거 쌓았죠. 마지막에. 근데 그 단이 저기에 그대로 홍산문화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6,000년 전에 여기 보시죠. 약 5,5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여자를 만들어놨는데 여신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자세 봐요. 자세. 우리는 6,000년 전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 할딱 벗고 팬티도 걸쳐졌는지 안 걸쳐졌는지 모르겠고 날마다 사슴이나 잡아먹고 요리 산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가부좌를 틀고 손을 모아놨어. 저거는 무슨 문화인지 아시죠? 명상입니다. 수행 문화라는 게 벌써 영적인 문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걸 보고 뭐라느냐. 고도의 종교 집단이었다. 저 문화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신 문화, 요 모습이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 어떻습니까? 인골까지 나왔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전에 뼈예요, 뼈. 단군 할아버지가 없어서, 뼈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 이전에 홍산문화의 어떤 지도자의 무덤에 인골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인골을 조사해보니까 어때요? 동북아시아계예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가장 가깝다? 한국인들하고 가장 가까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대중광 했더만 벌써 보기 싫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나오는데 주변에 옷깃을 저렇게 부장품으로 다 놔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뭐가 넣었다? 상투 옷고를 틀어놨어요. 여러분들 6,000년 전 사람이 머리 풀에 치고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적어도 지도자급에서는 머리를 어떻게 했다? 묶어가지고 상투를 꽂았다 이거예요. 그럼 밑에는 뭐 했겠다? 옷 할딱 벗고 상투만 요리 꽂고 다닌다. 이상하죠? 그럼 밑에 뭐 했어? 옷 입었겠지. 옷 안 입고 상투만 멀쩡히 입고 요때겠다. 상상 부르잖아요. 저때 벌써 의복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유적이 나오고 상투 옷고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머리 스타일까지 토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5,500년 전 쭉 나오는 상투 요것도 똑같은 게 머리를 저렇게 풀 헤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어떻습니까? 영화를 잘 보시면 한나라든지 이런 때 시대 때 영화를 봐요. 그때는 헤어스타일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중국의 대부분 왕들부터 머리 풀 헤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역사 시대인데도 머리를 다 묶었어요. 자, 묶었고 요걸 역사 기록에는 뭐 나오냐?
자, 동국 역대 총남이라든지 조선 왕조실록, 정조실록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당군의 시대 때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 헤어스타일이 뭐다? 편발개수라고 나옵니다. 머리를 묶어서 올렸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정조실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홍만종이 쓴 동국 역대 총남의 총목이 어떻습니까? 당군 시대 때 머리를 풀어 헤친 것이 아니라 편발개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증명해 주는 유적이 뭐다 여러분들 앞에? 요 유적이에요. 다 나왔잖아요. 중국 책에는 저는 기록도 없어. 오직 우리나라 역사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모두 어떻습니까? 역사 논리가.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에 뭐가 나오냐면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동굴에 서로 살면서 뭐다? 한웅한테 기도를 했다. 원하위인 우리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환웅이 뭘 줬다? 마늘하고 쑥을 줬다. 지금 이 마늘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 지금 먹는 마늘 아닙니까? 그때 그 마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마늘은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행위에. 지금 뭐죠? 산에 가서 파는 마늘 있죠, 이거? 그 마늘입니다. 자, 그건데, 그걸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하위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석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어린애들부터 웃는 겁니다. 안 믿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했다고.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환웅천왕이 주면서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약 따라하면 약 100일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불빛을 보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100일 후면 뭔다? 병덕인형, 사람의 형체를 얻는다 해가지고 인형이 사람의 형태라는 한자가 나와요. 저걸 전부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다? 곰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만 먹으면 사람 된다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삼국유사를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르치니까 누가 믿어요? 어? 누가?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도 사람 만든 마늘과 쑥, 그 효능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당군께서, 아니면 환웅이죠. 원래 환웅에서 말하는 거죠. 환웅께서 마늘하고 쑥을 가지고 먹여가지고 짐승을 사람으로 만드는 원천적 기술을 그때 확보했다. 그럼 뭐다? 지금 대한민국은 따라올 나라가 없어. 왜? 벌써 몇 년요? 한 6천 년 전에 벌써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다 확보했어.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집에 고양이 개 키우죠? 없어. 왜? 그때 벌써 사람 다 만들었어. 아프리카 동물 없어. 그때부터 마늘 쑥 먹였으면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진실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마늘하고 쑥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어떻게 육식만 하는 아한테 쑥하고 마늘 먹이라면 미치는 기죠. 돌아버리고.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역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냐 트랜스포메이션이냐, 사람으로 변한다는데 위에 체인지는 그냥 형태만 어떻습니까? 살짝 바뀌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 여러분들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진짜 어떻습니까? 끝내주는 기술입니다. 대신 여러분들 주변에는 동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벌써 사람 다 됐기 때문에 다. 자, 이게 이런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쭉 나오죠. 그래서 고기 안 먹고 100일 버티기 가능할까? 가능 불가능. 어린이들한테 요거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 건국절이고 개천절이 들어가겠어? 어? 아들부터가 어떻습니까? 마늘 쑥 이야기 하면 안 믿는데. 자,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지금 아예 개천절을 하면 요게 등장합니다. 아예. 그런데 여러분들 홍산문화에 어떻습니까? 당군조선 이전에 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야, 삼국유사의 이현선님이 요의 마늘 쑥 이야기 하더라도 뭘로? 그냥 고지 듣지 마라 했잖아요. 앞에. 당군이 탄생하는, 황제가 탄생하는, 제왕이 탄생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뭐다? 신비한 걸 깔고 있지만도 고지 곧대로 믿지 말라고 틀림없이 삼국유사의 서문에다가 이현선님이 박혀놨는데 우리는 고지 믿었잖아요. 그죠? 진짜 마늘하고 쑥 먹으면 사람 되는 줄 알고. 요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역사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홍산문화가 발굴되다 보니까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어때요? 1000년, 2000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딱 명상하는 모습이 나와버렸어요. 수행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답이 나온 겁니다. 뭐? 환웅께서 마누라하고 쑥을 주면서, 그리고 공가호랑이는 진짜 공가호랑이 아니었대요. 토템 아시죠? 곰족, 웅족.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러면 뭘 얻는다? 인형. 그 인형은 동물이 확 바뀌는 인형이 아니라 뭐예요, 보면요. 지금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스님들 말씀처럼 많이 뭐 깨달은 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내 본성이 드러나는 그 인간. 그렇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진짜 사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곰이. 자, 이런 아시겠죠? 이런 기록이 있고, 자, 이게 보시죠. 홍산 사람들 그때 모습이 전부 다 어린아이들부터 뭔가 입을 그냥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뭡니까 보면 입을 벌리고 있어. 노래를 불렀던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환다고기라도 보면 주문을 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를 뭔가 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기가 찬 게 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환당호기 보시면서 이 구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오느냐? 환웅천왕께서 신실을 열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일신고라는 내용입니다. 3일신고가 5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아주 짧아요. 문장이 짧은데 환웅천왕께서 신실을 열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요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뭡니까? 마지막 장, 인물장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사람이 뭔지 동물이 뭔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원합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인형을 얻는다는 그 내용의 비밀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요 구절을 안 보신 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뭐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요 구절을 안 본 사람들 어때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여기에 6000년 전에 환웅천왕께서 여러분들 지금 불법에 가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법, 명상하는 법, 모든 걸 어때요? 핵심을 여기에 딱 적어놨어요. 이게 3일신고의 인물장입니다.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환웅천왕이 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에 볼까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 자, 이 쭉 나오죠? 제일 앞에가 뭐냐? 제일 앞에가 이게 참 충격적인 겁니다. 보시면. 제왈, 환웅천왕이 뭡니까? 오가하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그냥 가장 간단한 번역은 뭐냐? 창창. 저 푸른 하늘. 여러분들 눈 뜨고 보는 저 하늘. 그죠? 저 창창한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또 밤 되면 깜깜한 하늘. 저 하늘이 하늘이 아니다. 눈을 감으면 또 깜깜하잖아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하늘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뭘까 해보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쭉 이야기하는데, 하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란 동물로서 눈을 떠가지고 보는 저 깜깜하고 어둡고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다. 그럼 하늘의 실체는 뭐냐? 2장에 나와요. 이신이라든지 3장의 천궁이라든지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자, 하늘을 바라보고 뭡니까? 신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 명상을 하는 분들 꼭 아셔야 될 게, 그런 신의 세계라든지 하늘의 공간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장에 인물장을 보면 이렇게 해야만 그 세계를 본다. 그냥 동물로서 보는 저 하늘, 깜깜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환웅천왕이 가르쳤던 그 법, 진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라지 보면요, 이 신성을 드러내가지고 보는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이거요, 이 구절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었던 경전요, 저리 가랍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이 구절만이라도 다 보세요. 한다고 펴놔놓고 보시면, 야, 내가 헛살았다. 요거 압니다. 그리고 특히 인물장. 사람이 뭘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태어나는데, 사람은 뭐다? 쉽게 말한다면, 발을 땅에 딛다 보니까, 또 서로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이러면서 원래 하늘에서 주던 성품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5장 인물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단전호흡, 단학, 모든 게 다 나와요. 명상, 수행, 선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몰라서, 저 기록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책만 열심히 들여다봤지, 야, 환웅천왕께서 6000년 전에 저런 기록을 가지고 그때 백성들을 다스리고 마늘과 쑥을 줘가지고, 야, 저렇게 하라고 했구나.
요거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기록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본성, 하늘에 삼신 나오죠. 삼신이 부의한 그런 그 세계를 얻어야만 이게 진짜 인간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 중에 더러운 인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나은 인간들이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환웅천왕의 시대를 본다면 환웅천왕이 요구했던 인간은 지금의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일부 해가지고 그 세계 인간의 본성이 열린 사람, 그게 진짜 뭐다? 사람이다. 이게 이 가르침을 환웅이 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이런 기록을 다 방치를 했죠. 그래서 참고로 요겁니다. 보면 환웅천왕이 인간의 탈을 쓴,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인간의 탈을 쓴, 인두껍을 쓴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탈을 썼대. 탈을 쓰고 인두껍을 썼다고.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저질적인 인간이고 안 좋은 인간이잖아요. 응? 그런데 환웅천왕이 다스렸던 사람은 바로 어떤 원하위는 바로 뭐죠? 변덕인형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단계에서 이 인간의 단계에서 돼요. 진일부 해가지고 진짜 뭐다? 자기 형체 본성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뭐다? 닦아라 이겁니다. 이걸 홍산 사람들이 앉아서 요구했다 이거예요. 앉아서 사슴 잡아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뭘 해다? 철저하게 뭐입니까? 자기 명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중국 학자들이 야, 이 홍산 문화는 도저히 진짜 이 지금 문화인데 종교 문화로 말한다면 지금의 종교 문화를 넘어선 문화권. 여러분 지금 교회하고 전에 많이 열심히 가시잖아요. 그 문화를 넘어섰다 이거예요. 벌써 6,000년 전에. 그런 유적이 나왔는데도 역사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까지 모든 유적까지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록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그림은 앞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다 봐. 산청에서 한방축제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이, 크게 만들어놨어, 공과 호랑이. 마늘하고 쑥을 드셔보시라고. 자, 이런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환웅천왕, 삼례신구라든지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실제의 모든 답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저렇게 어떻습니까? 미신, 마귀 취급해가지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게 다 차단시키고, 마리산도, 참성도도 차단시키고, 이게 우리의 역사의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자, 신시개천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개천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개천이라는 용어는 뭐다? 누구하고 관련된 것이다? 환웅천왕의 신지하고 관련된 거고, 10월 3일은 누구하고 관련된 것이다? 당군 할아버지의 조선하고 관련된 거다. 두 개의 합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쓰는 것이 개천절 개념인데, 요거라도 정착을 해야 돼요. 요거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개천각 조선개국이라고 했죠, 보면요. 여기 나오면. 자, 배달국이 건국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당군께서 이제 나오죠. 개천하고 개국 나오고, 개국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또 개천은 용어를 안 썼죠. 왜? 개천이라는 용어는 환웅천왕에서 쓰셨기 때문에 개천이죠. 그 환웅천왕을 기성해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개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북한에 9월사에서 모셨다는 솔거입니까? 솔거 그림의 화가. 이분이 당군 할아버지 제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환웅 당군이 계시다 하는데 모습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보였다 해가지고 그 모습 그린 것이 원래 이러다 북한의 항해도 9월산에 모셔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뒤에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요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남한에 전해져가지고 지금 알려진 게 요 모습이에요. 이분이 당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첫 번째 처음 당군. 당군은 전부 다 몇 분이죠? 여러분들 47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당군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우리가 무관심해서 당군이 47분이나 뭐대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환빠들 추정하는 거 환당국이 미친 새끼들이 날마다 환당국에 47분 나온다는데 환당국이 말고 다른 기록에 당군 47분의 기록 많아요. 근데 그런 기록을 찾을 생각을 안 해. 조선시대 기록에도 많이 나와요. 조선 세가보 같은 거 봐요. 당군 할아버지 취재까지 하나하나 47분에 대한 기록을 다 써놨어. 근데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윤행구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가지고 조선사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이 뭡니까? 조선사를 만들어준다 해놓고 뭐라는 거예요? 당군을 없애버려요, 역사에서. 그거 보고 꼭지 돌아가지고 조선사 핑수에서 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제자하고 쓴 책이 조선 세가보예요. 거기 보면 뭐 나오냐? 당군 1대부터 47대 당군 치적을 다 써놨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근데 당군이 신하라? 한 분이라고? 우리가 무관심해가지고 당군의 역사를 저버린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수많은 기록이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스스로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못 믿겠는데 요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 역사 기록에는 쭉 나오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겠습니다. 당군 역사는 참 인천까지 왔으니까 선물을까지 이거 원래는 이런 강의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좀 많이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러면 당군 할아버지는 뭡니까? 당군 고조선을 세운 후에 조선을 세운 뒤에 도읍지를 3번 옮깁니다. 저렇게. 이동 경로까지 나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상록유사에 보시면 뭐냐. 아사달에 대한 기록, 백악산이라든지 장당릉 기록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상록유사에는 이런 스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나름대로 자기가 찾아낸 자료를 싹 다 써놨어.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관심 안 가지고 왜? 곰이 사람 됐다는 거 못 믿겠다. 여기서 줄 꺼놔놓고 안 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도읍지 이야기, 백악산, 장당경 이런 것은 상록유사에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당군이 그렇게 이제 도읍지 옮겼다고 나와. 곰이 도읍지를 이동해요. 곰이 식구들 데리고 도읍지 이동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기록이 그대로 다 나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7번 당군 중에 44번째 당군이 국물당군인데 이분이 뭐냐면 대부여로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을 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뭐냐, 부여라는 용어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가의 개념으로 나오고 나중에 요걸 딱 가지고 나온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바로 해모스입니다. 해모스. 주몽의 아버지 아닙니다. 또 드라마 열심히 보신 분들 다 세뇌됐잖아요.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스다. 주몽의 4대 할아버지가 해모스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면 역사 다 왜곡치긴 않았으니까. 자, 이런 기록이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자, 1왕조, 2왕조 해가지고 2096년간 당군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다른 기록에는 더 오래 갔다는 기록도 많아요. 많은데도 당군이 47분이다. 어떤 기록은 49분이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상국유사는 그냥 이런 스님이 대표적으로 조선을 건국하신 그 당군 할아버지 한 분만 딱 언급해놨는데 다른 기록에 다 남아있어. 자, 이런 기록이 여러분들 쭉 나오고 있고요. 2096년. 그리고 요것을 어떠면 당군이 있었냐 없었냐, 고조선이 있었냐 없었냐를 직접 어떻습니까? 발표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박찬문 라데일 박사.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 천문을 가지고 그 시대를 다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 넣어줘. 당군 조선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나사의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자, 여기 뭡니까? 환당국에 나온 당군세기 기록. 무신 50년 오성치루, 오성의 주변에 루성에 모였다는 기록을 검색해 보니까 그대로 맞는 걸로 드러납니다. 약 1년 차이 그거는 역사에서 크게 안 주는데 실제로 맞다고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학자들이. 이 양반들이 이 논문 쓰고 난 뒤에 미치고 환장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학계가 총공격을 했어요. 이 두 양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들 모르는 인간이 천문학자가 왜 역사에 개입하느냐고. 이 양반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자기들은 과학자 입장에서 그냥 별자리만 보고 환당국이 당군세계에 나오는 기록이 저게 진짜 과연 저때 무진년에 있었다는데 BC 1733년에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천문학자들이 보면 저게 맞을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실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어떻게 했다? 감히 천문학자가 말이지, 우리 정통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감히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요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이 양반은 그때 발표하고 난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안 드러나다가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활동했고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자꾸의 젊은 시절에. 이게 역사 하나를 바꾸기 일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역사학자가 아닌데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역사를 증명할 거라고 논문 발표했더니만 총공격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몰아붙이고. 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석재 박사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또 발표를 했느냐. 2020년 논문을 발표했는데 환당국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르 있지 아시오? 당군 할아버지의 첫째 장자가 부르잖아요. 당군 할아버지 아들 몇 명이요, 여러분들? 모르지.
예, 이 경우는 다 처음 듣는 분 많으니까. 당군 할아버지 이름은 아들이 4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부르예요. 시골에 여러분들 부르단지 보셨죠? 그 부르가 그 당군 할아버지 장자 이름입니다. 그 부르태자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당군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일식이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맞느냐를 안 맞느냐 또 누구냐? 박석재 박사가 프로그램 돌려봤어. 돌려보니까 뭐가 나와요? 맞아. 요 기록이 그대로 딱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당군 세기 기록에 요 기록이 있는데 그대로 어떻습니까? 저게 과연 저때 일식이 일어났을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일식 지점이 저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르태자가 그러니까 부르 당군이 돌아가셨다는 지역은 뭐다? 한반도 남쪽이 아니라 뭐다? 하얼빈 쪽 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일식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접근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이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강화도에 마리산 아시죠? 마리산. 자, 만이산이냐 마리산이냐. 지금은 그게 절이 전등사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어떻습니까? 만이산으로 가겠죠. 원래는 뭐다? 마리산입니다. 마리는 뭐죠? 머리산. 어떤 데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저 강화도 저 마리산은 뭐냐? 지금 조그만한데요? 옛날은 더 조그만해서 왜? 강화도는 지금이야 육지가 됐지만 옛날은 좀 섬입니다. 거기 마리산에 올라가면 옛날에 가려면 어떻게 했다?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지금 배 타고 갑니까, 마리산에? 자가용 타면 가잖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섬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배 타고 다녔어요. 그걸 고려 때 어떻습니까? 고려가 그리 도망가면서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간척 작업하면서 계속 육주화 시켰잖아요. 그래야 지금 어떻습니까? 강화도가 쉽게 말하면 섬이 아닌 섬이 돼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 많은 섬이 돼 있어가지고 몽고군이 왜 거기를 못 들어간지 압니까? 몽고군은 어떤 원나라 군대는 뭡니까? 진짜 기병에서는 최고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렸는데 오직 고려만 어떤 못 무너뜨려. 왜? 파도로 튀어 가버려서 섬이 얼마나 근데 말입니까? 아마 수십 개가 더 있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 고려왕이 잡으러 가려면 돼. 죽어. 왜? 배를 타본 적이 있어야지. 몽고가 일본 한번 취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치러 갔잖아요. 어디서 다 실패했습니까? 대한해협 건너가다가 나중에 섬 건너다가 어떻습니까? 이끼섬 건너다가 거기서 많이 죽잖아요. 왜? 그게 풍랑이 엄청나게 치거든. 배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몽고가 빌로 날마다 말만 듣고 막 징기스칸처럼 돌아다니다가 다 잡아 세상을 다 통일했는데, 근데 이게 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 근데 나중에 그러면 고려가 항복했느냐? 항복 아니에요, 보면요. 그때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재미난 이야기가 끼 들으려면 그런 건데,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어떻습니까? 황제 징기스칸이 죽은 뒤에 서로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그 다음이다. 내가 서로 세력권 싸움을 하잖아요. 쿠빌라입니까, 그때? 그때 쿠빌라이가 이제 다음 단계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고려가 갑자기, 우리 이제 손잡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 그러면 쿠빌라이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시키면 세력권 싸움에서 가장 밀렸는데, 징기스칸 자식들 중에 가장 밀렸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고려왕이 나오네, 섬에서. 옛날의 전쟁은 여러분들 무엇을 잡아야 승리다? 지금 개념 아닙니다. 땅 차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까지 뭡니까? 전쟁을 하면 반드시 누구를 생포해야 이기는 거다? 왕을 잡아야 돼.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먹었다. 조선 왕을 못 잡으면 못 이긴 거라. 옛날 전쟁의 개념이 요래요. 미치고 하자는 거지. 땅까지 다 차지했는데 왕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 옛날 전쟁은 무조건 뭡니까? 왕을 잡아야만 승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려가 버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왕이 어떻습니까? 서로 화해하자니까 쿠빌라이가 이제 만만세 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력을 얻어버리거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때 몽고한테 복속당한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 우리 방식대로 다 따라 아니면 다 죽여버려. 이래 나오는데 고려한테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해. 공주까지 보내주기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요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나가다가 나중에 고려가 뒤에서 자꾸 치니까 어떻습니까? 또 원나라에서 열받아가지고 치고 그러잖아요, 고려를.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제 고려 중후기로 들었으면서 뭐 충성왕 이런 양반들이 나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모든 문화 이런 것이 다 이제 파괴되면서 조선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런 역사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마리산의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이 역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 초대 당군께서 제2 51년, 당군이 되고 난 뒤에 51년
제51년 지금으로 말하면 BC 2283년 여기다 뭐죠? 여러분들 지금 2500을 대보십시오. 자, 여기 그때 뭡니까? 누구한테 왕건께서 운사 배다실에게 명하여 여기다가 뭘 해다? 혈구에 삼낭성을 쌓게 해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단을 쌓는 참성단이 나옵니다. 기록이 그대로 나오죠. 하늘에 지천단을 어떻습니까? 쌓아라 보내고 또 어디까지? 부르태제는 태자니까 밑에 있고 그 나머지 밑에 동생 3명이 있죠. 당군의 아들 3명을 여기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삼낭성을 쌓는데 쉽게 말하면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요. 책임을 맡게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사고는 강화도에 있는 마리산의 참성단하고 삼낭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삼낭성 가서 설명한 거 보면 어떻게 해놨어? 삼낭이 뭐다? 당군의 세 아들을 삼낭이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어. 그 삼낭은 그게 아니에요. 삼낭의 뜻은 여러분들 깊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참성단하고 삼낭성이 나오는 배경이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자, 저렇게 해가지고, 자, 참성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요, 여러분들? BC 2280년, 당기 54년, 당원께서, 자, 91세 되시던 해에 어디까지 직접 오셨다, 당원께서? 강화도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다? 참성단 마르단에 가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천재를 모셨다, 이거예요. 이 기록까지 나와요. 강화도 마리산이 당군 할아버지 모시던 단이 아니라 당군 할아버지께서 직접 쌓고 어때요?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어때요? 하느님한테 천재 모시던 장소로 썼다 이겁니다. 왜? 우리 민족은 천순의 민족이라잖아요. 천순민족. 그죠?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 뭐예요? 날마다 쳐 죽이잖아요, 옆에. 전쟁을 했었고. 그게 선택받은 민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어때요? 선택받을 필요 없어. 원래는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무슨 민족이다? 천손이야. 천손민족입니다. 선택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부터 천손민족이고 하느님의 자식이고 당군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당군께서 이게 하늘에 제사 지는 단 기록까지 그대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때 어떤 일이 터지느냐? 미치고 환장하는 거 재미난 게 뭐냐? 전 세계의 홍수 이야기가 이때 동시대 그때 많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홍수하면 딱 떠오르는 거. 종교 안 믿더라도 떠오르는 거 뭐죠? 노아의 홍수.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역사 기록을 본다면 그때 전 세계의 홍수 범람 기록이 다 등장하고 지층을 파면 전부 다 홍수가 났다는 것이 전 세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록했다? 그 지역에서는 자기들 중심의 역사만 쓰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살아남았다는 기록을 남긴 것이고 주변 국가들도 어떻습니까? 다 살아남았지. 우리 당군 조선은 어땠습니까? 다 극복했어. 그때 물에 떠내리가 죽은 사람 없어. 그 기록까지 어디 있다고 춘천에 그 비서까지 쓰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조선시대 기록에 당군께서 홍수가 나니까 그 물 책임자를 보내가지고 물을 다스리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기록을 춘천에 기록을 그 기록 비석을 쓰였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역사서까지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잘 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 틀림없이 홍수가 있었어. 노아의 홍수든 뭐 홍수든 전 세계 역사에는 전부 다 홍수 기록이 나오는데 똑같이 있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뭐다? 이 시대가 당군 조선시대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당군 왕금의 제인시기였고 중국에서는 여러분 누구다? 요순임금 그 시대였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홍수 나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때 중국 대륙이 거의 잠겨버렸습니다. 왜? 비가 9년 동안 왔대. 기록에. 9년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겠어요? 중국 대륙이 그냥 황하 양쯔강이 다 범람해가 전부 다 씁니다. 물속으로 가는 카운트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군 조선시대였고 그때 여러분들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냐? 바로 요순 당군왕건 부른데 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중국 고고학에서 이유적을 찾아내버렸어. 진짜 그것이 요순시대 물이 홍수라는 것이 그냥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층을 찾아보니까 있었다고 중국 고고학계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황하에 물줄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이래가 나오는데 BBC까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싹 다 뭐 이렇게 특종으로 이렇게 방영해가지고 자 2016년 8월 3일 기록입니다. 쭉 해가지고 논문까지 나왔고요. 다 나와가지고 실제 우리로 말한다면 당군 조선 시대 때, 중국으로 말한다면 요순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기록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층이 다 이제 발굴돼가지고 이쪽에 유물까지 다 발굴돼가지고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때 등장인물이 당군하고 당군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부르테자, 중국에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요임금의 대권을 받았던 순임금, 그 밑에 물을 다스렸던 책임자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나라를 세웠던 지금의 어때? 우씨. 우리나라 우씨들 있잖아요. 우씨 조상이 이게 뭡니까? 한나라의 사공우입니다. 이 양반들 후손이에요. 이 양반의 후손.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요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당군은 어떻습니까? 이 물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나와요. 그때 뭐냐? 홍수가 중국 대륙이, 중원 대륙이 물로 다 잠기니까 당군이 누구를 파견하느냐? 태자 부르를 중원 대륙에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순임금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기록이 다 나옵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중국이 물에 잠겨가지고 순임금이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 당군께. 도대체 당군 고조선 당군께서 다스리는 땅은 물의 홍수를 피해를 안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중원의 대륙에 황하 양쯔강이라든지 모든 물을 잡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BC 2267년에 자기 아들 부르테자를 직접 보내가지고 요걸 그 법을 이렇게 물을 다스리라고 가르치는데 요 기록이 중국 기록에 그대로 나와. 그대로. 기가 찬 게 우리만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뻥쳤다 이래 할 건데 중원 기록까지 같이 등장하는데 볼까요? 쫙 일어나는데 요때 뭡니까? 당군께서 부르테자를 보내가지고 요리가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회의를 중원에 여기 있는 뭐 소국의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때 그 법을 직접 저수받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한 물책임자 우였죠. 우가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물을 홍수를 쉽게 말하면 어때요? 홍수를 중원의 대륙의 홍수를 다 잡아버립니다. 직접 당군께서 가르치는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 물을 다스리고 이제 딱 홍수를 끝내니까 어떻습니까? 다 해가지고 극복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바뀌어요. 사람이 어디 순임금한테 붙었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어버려요? 우임금한테 우한테 달라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 곤을 죽인 사람이 순이거든. 순임금이 자기가 모셨던 순이 자기 아버지를 물 책임을 똑바로 하다가 죽여버립니다. 죽이니까 나중에 이를 갈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홍수물을 다스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창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써놨느냐? 요순우가 선양을 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선양 아닙니다. 요도 순한테 쫓겨나고 순도 어떻습니까? 우한테 쫓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유학의 세계에서는 그걸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돼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서로 선양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정권을 계승했다. 요렇게 유학에서는 배웠죠. 근데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물을 다스리는 배경이 나오는데 보면요. 그래서 도산회의 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직접 부르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천지자의 명을 게으름을 시작해가지고 직접 어떻습니까? 근간옥첩을 전했다 해가지고 이런 기록이 쭉 나와요. 중국에서 사공우가 이 법을 받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중원의 홍수의 피해를 다 막습니다. 이런 기록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태백일사라든지 쭉 기록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그럼 언제 등장하느냐? 5월 춘추란 기록에 보시면 쭉 나와요. 대신 뭐냐? 고조선에서 왔다는 말은 차마 자존심 때문에 못 쓰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꿈에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스스로 현의의 창수사자를 했다. 여러분들 현이라고 금은이라 해가지고 북방에 어떻습니까? 동이족을 이야기할 때 현이라는 이런 쪽을 표현을 썼는데 또 현이라고 여기 창수사자가 와서 전술을 해줬다고 이렇게 돌리가 살해놨습니다. 실제로 누군데? 당군의 아들 부르테자가 직접 와서 전했는데 자기를 기록해서는 그걸 못 쓰니까 돼요. 역사의 기록 뒤에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 꿈에 그런 분이 오셔서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역사를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서경에도 보면 뭐냐? 저기 송미자 세가라든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과치수를 맡으니 하늘이, 요건 어때? 당군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저렇게 중원 기록은 아시죠? 중국 사람들 기록은 어떻게 쓴다? 항상 우리가 최고, 나머지는 뒤에. 그리고 저쪽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저쪽은 대충, 주변 국가는.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던 당군, 부르에 관련된 기록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현이 창수사자라든지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서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서경에도 보면 우과치수를 성공할 수 있던 것은 하늘이 홍범구지를 전해줘가지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군께서 가르치던 법이 중문으로 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홍범구지는 아시다시피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쓴다는 범주 카테고리라는 용어 있죠?
그 범주가 이 홍범구주예요. 범주 카테고리. 요걸 누가 전수해 준 거다? 당군께서 직접 중원에 전수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원 땅에 어떤 문화가 열리냐? 제왕의 문화가 열립니다. 제왕의 문화, 확실한 제왕의 문화가. 이런 배경도 여러분도 아시는데 그건 다음에 역사 공부할 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 이런 기록이 꾸준히 나와 있고 단재 신재호 선생은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딱 노골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보면 창수는 곧 창수이고 쪼개가지고 뭐다? 주시는 조선을 가르친다. 중국이 아무리 돌려놨다, 역사 기록에 돌려놨다 하더라도 단재 신재호 선생은 뭐다? 그때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고조선이라고 연결됐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선 상고서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아실 때 깊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기본적인 아웃라인 서로 잡아가는 거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강화도 마리산의 역사 이런 부분도 연결해가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낸 논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보면 그때 이제 순임금이 어떻습니까? 역사 기록에 서경에 보면 틀림없이 순임금이 동물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저걸 몇 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게 뭐냐면 야 순임금이 천자를 만났다. 옛날에는 기록을 번역을 요랬습니다. 순임금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주변 국가를 다니면서 뭐다 아주 뭡니까 보면 쉽게 말 하나하나 단도리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게 안 나오고 순이 어떻게 나오느냐? 순이 당군을 비웠다는 기록이 해석이 요리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기록에는 틀림없이 역사 기록이 등장을 해요. 문제는 그 기록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해석하느냐는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 이걸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고려 원종 기록이라든지 조선 인조 기록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참성단이 어떻습니까? 무너져가지고 쌓았다는 기록이 다 등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당군 참성단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당군도 참성단도 고려 때 만들어졌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참 얄밉죠? 저게 쉽게 말한대요. 역사를 몰라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당군은 고려 때 만들어진 신화다. 몽고 항쟁 때 우리 민족을 똘똘 뭉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당군이라는 것이다. 요렇게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국사학과 선생님들 나오면 어때요? 아, 당군 신화에 학생들한테 아예 요리 가르쳐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명백한 기록, 유적까지, 고고학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다 나왔는데도 어떻습니까? 저런 내용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이 순간도 당군 신화, 공과 호랑이, 마녀 쑥이야기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당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천지를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해모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맥락만 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당군께서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군 보직을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이런 일까지 벌어요. 너무 어떻습니까? 리얼하죠? 아, 우리는 당군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마지막 47번째 당군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당군직을 포기했다고? 이게 진짜 기록이에요. 마지막 당군 할아버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업무에,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꼭지 돌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당군 안 할래 하면서 떠나버려요. 그 뒤에 그 정권을 6년 뒤엔가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굽니까? 해모수입니다. 해모수가 그 정권을 차지하면서 나라 이름을 뭘 하느냐? 북부예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국사 열심히 배웠지만도 북부예가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삼국유사 사기에 다 나와! 북부예 해모수가 북부예 세웠다 다 나오는데 역사책에 한 번도 안 가르쳐. 그러면서 부예의 연고제도 있었다고. 그런 시험 문제나 내고 있지. 자, 여러분들 해모수가 이제 어떻습니까? 당군 그 고조선 정권의 윗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해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북부예를 연구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기준에 기자조선이 있었다. 그 기자조선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깊은 설명 못 하고 요쪽 이야기예요. 기씨들이 정권을 잡고 기후, 기욱, 기석, 기윤, 기비, 기준. 나중에 기준을 쫓아내고 정권을 탈취한 사람이 누구다? 이만희예요. 이 양반들 어디서 다스렸던 인물들이다? 여기를 다스렸던 인물이 아니라 여기 다스렸던 인물들이에요. 고조선의 변방지역, 중원 땅하고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쉽게 말하면 제국적인 부당군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떻게 꾸며버렸다? 저 양반들이 당군이라 가르쳐버린 거라. 기준이, 특히 기준.
그 기준도 위반해 쫓겨났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이쪽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준왕이 있을 때 벌써 해모수에 북부인은 들어서 있었습니다. 당군조선은 그 이전에 망해버렸어요. 2096년석에서. 그러면 6년 뒤에 이 정권을 받아가지고 해모수가 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요것만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자, 해모수의 뭡니까, 여러분들? 상공유사라든지 얘기는 이 내용이 싹 다 중간에 바뀌어버리죠. 이런 계보 같은 게 이제 흔들리는데 실제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북부역이라는 길로 보면 해모수 다음에 두 번째 당군이 모수리 당군, 고해사, 고루, 고두막한, 고무수해가 7번째가 뭐냐? 고주몽이다. 고주몽이 고무수의 사이로 들어가죠, 뭐다?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꿨다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런데도 삼국사기를 안 읽어봤으니까 선생님도 안 읽어봤고 국사 교수도 삼국사기를 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줄을 몰라. 그래놓고 어떻게 가르친다? 고조몽이 아버지가 해모수라고 꼴값 뜨는 그거 합니다. 여러분들 고조몽이 해모수가 부자관계라. 고조몽의 어머니 누굽니까 보면 부인 이름이? 유아 부인이 해모수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고조몽을 낳았다고. 시아버지의 도대체 몇 대까지 가는데 그 세월을 해가지고 이 양반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고조몽을 낳았다고. 이게 여러분들 봤던 드라마 추몽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뭐다? 해모수의 어떻습니까? 약 4대 손이 뭐죠 보면요 고조몽이에요. 계보는 저리 되어 있지만은도 그러면서 북부예를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두막한. 이 고두막한은 이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르 이분의 계가 아니에요. 핏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의 깃줄인데 나중에 어때요? 북부예가 흔들릴 때 이분이 어떻습니까? 시키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북부예를 구해나면서 뭐다? 그 땅을 수도를 도읍지를 차지해버립니다. 여기에 정동성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분이 들어오신 거죠. 물론 당군의 후손이지만도. 그러면서 이제 고두막 당군이 있을 때 이분의 딸이 누구냐? 파소라는 양반인데 파소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 박희끝의 어머니가 파소잖아요. 그 파소가 누구의 딸이다? 고두막한의 딸이에요. 응?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래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원래 고두막한 북부의 5번째 당군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당군의 딸이었는데 뭡니까? 임신해가지고 나중에 자식을 어디로 나옵니까? 이동해가지고 박희끝을 놓습니다. 그게 파수예요. 지금 말하는 밀양박씨의 어떻습니까? 계보가 어디다? 요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에 북부여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밀양박씨들이 찾을 길이 없어. 자기들 뿌리는 어디다 오늘도 하는 말이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밀양박씨에 오신 분들은 뭘 기억하고 가야 된다? 북부여사. 야, 마지막에 고두막한의 딸. 고두막한의 외손이 바로 여러분들 누구다? 바로 박씨들의 역사다. 이걸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고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부여사입니다. 부여사.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삼국사기에는 해모수, 고우르 정도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그까지만 되고 다 시키면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북부여기를 반드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자기 박씨들, 박씨들은 밀양박씨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 박씨에서 다 나왔습니다. 밀양박씨에서. 그래서 그 뿌리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서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나요? 강개토왕 비문에 뭐라 나오냐? 자,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강개토왕에 대해서 치적을 이렇게 써가지고 비슷하게 써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고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자 북부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창업자 추모는 어디서 나왔다? 출자가 뭔지 압니까? 보면 출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족보의 본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디다? 북부의 출신이다. 북부에 들면 북부에는 그럼 누굽니까? 해모수잖아요. 해모수의 후손이라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국사 시간에 안 가르쳐. 북부가 있는 줄도 지금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몰라. 역사책에 있는데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봤던 드라마 해모수 마지막에 화살을 먹고 죽는 모습 이루지 못할 사랑인가?
유아 부인하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시니까 드라마도 잘 알고 만들어야 된다. 물론 저때 저 드라마가 시청률이 대단히 높았고, 중동으로 저 드라마가 수출됐을 때, 중동에서는 시청률이 90몇 %까지 올라왔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드라마 주목만 한다면 전부 다 문 닫고 드라마 저거 보러 갔대요. 왜? 우리하고 너무 정서가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부인하고 해모수와는 사랑을 못합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시아버지. 저 윗대 할아버지예요. 그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단계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은 드라마의 각색된 부분이고 실제 역사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 오늘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역사는 여기 보신다면 이제 북부회를 해가지고 개성을 나중에 고주몽에 북부회를 개성해가지고 고구려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고구려 망한 뒤에 대진국, 발해죠. 발해가 나오고 고려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역사의 정통성은 꾸준히 연결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개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뭐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맥 정도는 상공유사부터 해가지고 뚫을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한국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천에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개천절의 의미가 뭔지, 신시가 뭔지, 당군 조선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이런 건 모르고 아들 앉혀놓고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꺼내깁니까? 이제는 그런 역사는 이제 없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아까 홍산문화도 없다고 이렇게 서울대 교수가 부정하고 있고요. 자, 당군도 없다 합니다. 당군 조선도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고조선 서울대 박사 교수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동북공정 당했고 조선 총독부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때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 지배하면서 조선 따먹고 나서 뭐냐? 너희들 한국의 역사는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밑에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너희 조선이다. 요게 조선 총독부가 100년 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쳤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아시겠죠? 오늘 그 유구한 역사의 맥락을 어때요? 일본이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선의 한국의 역사는 파괴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국사책에 그대로 파괴된 모습 그대로 국사책에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동북공정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교과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고대 중국 땅으로 다 표기가 다 끝났습니다. 교과서까지 들어갔다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스스로라도 학계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북한 평양에 낭랑군이 420년간 있었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 논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입니다. 자, 그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이래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때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 식민지였다고 공식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도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다 중국은 끝났다 이거예요.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전부 다 이제 한국의 문화까지 뭐다? 추석도 다 중국의 문화유산 등재 끝났고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 뭐다 이제 완벽하게 중국의 역사 문화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자, 이거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 아시죠? 이분 모든 안동에 가보셨죠? 안동에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다 가지고 만주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광복 후에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할 때 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때 1936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나 일본 문에서 이렇게 뭡니까?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역사는 일본 놈들이 쓴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서 우리 후손을 가르치자. 이게 1936년 이분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바람을 했지만은도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는 일본이 만든 조선사입니다. 그리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그냥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학문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을 발표하고 등재를 해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10월 9일 날 서울에서 환당호기 북콘서트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고요. 이래가지고라도 국민들의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우리 역사를 그대로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또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런 사명이 크니까 지금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뺏어가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뺏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제발 역사 강복에 좀 투자를 하고 왜 죽을 때 딴 데 쓰고 죽자 말이지. 신문에 기사 하나 날라고. 어? 우리 다음 세대는 역사가 없는데 중국 땅이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제발 후원하시면 딴 데 가서 우리 역사 강복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